자, 여기 툭 치니까 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두루루루 떨어지는데, 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오후에 발생한 시흥 고가차로 건설 현장 거더 전도 사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작업자분들과 시민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제가 찍는 이유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기술자나 엔지니어들이 사고로부터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에 나온 내용을 좀 보면요.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됐다고 했는데 좀 상판이란 말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거더를 거치하다가 이제 전도가 되면서 낙하를 한 거거든요. 8명이 다쳤다고 그러고요. 자, 공사 현장은 시흥시 서해안 우회도로 현장입니다. 작업자 7명과 시민 1명이 부상을 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 2명은 중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더가 전도돼서 바닥에 떨어진 사진이 있고요. 다리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을, 교량 거더를 교각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 보면은 그 거더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마지막 거더를 올리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이렇게 전도가 일어나서 이 마지막 거더, 9번 거더가 이미 가설되어 있는 8개의 거더를 차례대로 쓰러뜨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하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쪽은 지금 크레인에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이쪽은 지금 크레인이 안 보이는데, 자, 아무튼 얘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사고는 길이 50m에 이르는 교량을 크레인으로, 교량이 아니라 거더죠. 거더를 크레인으로 8m 높이의 교각 위에 옮기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는 와이어가 안 끊어졌고 여기가 혹시 끊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거더가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다른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와이어가 끊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교량 상판에는 작업 노동자 6명이 있었으며 기역시 등 2명이 추락했다. 나머지 4명은 부상 없이 구조됐다. 자, 그 다음에 부상자 중에 현장 인근을 차로 몰고 가던 중 파편이 튀어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시민도 있었다. 바로 옆에 그 도로가 있었는데 아마 그 도로 쪽으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자, 발주처는요, 한국수자원공사고 시공은 SK 에코플랜트가 맡았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 이미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이미지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공중에서 찍은 이 사진이 상당히 이 사고 현장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운받아서 한번 저장을 했거든요. 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물론 조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거더가 넘어지면서 아마 이 코핑을 치고 내려갔죠. 치고 내려가면서 얘가 이제 끝부분이 이렇게 파괴된 부분들이 보이고요. 아까 여기 9번 거더가 아마 문제가 생겼던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사진도 지금 이 크레인의 끝이 이쪽 거더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지는 않는데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크레인이죠. 아까 아래쪽에 있는 크레인. 자, 아까 신문기사에서는 케이블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이 위쪽 케이블 끊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더에 연결된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 보이는데 여기 지금 흐려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진에 좀 나오거든요. 자, 아까 이 교각 너머에 있는 요 크레인이 지금 줄이 뭐 끊어진 걸로 보이진 않고요. 그죠? 온전히 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보이는 걸 보면
요 케이블이 지금 걷어를 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밑에 이제 걷어는 한쪽에 땅에 떨어져 있지만 케이블이 끊어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예, 여기 명확하게 나오네요. 이 위에서 본 모습인데,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죠. 그러니까 8개가 여기에 다 가설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9번째 걷어를 거치하는 과정, 올려놓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이쪽 걷어는 지금 이 크레인이 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는 걸려 있어서 이렇게 서 있는 상태고, 여기 부러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파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길 보면 저 기사에서는 케이블이 끊어졌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지금 거리를 만들어 놨었고, 걷어에다가 거기에 제대로 체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줄이 이제 팽팽하기도 하고요. 물론 요 무게가 있어서 좀 팽팽할 수도 있는데, 그렇고 지금 어찌됐건 지금 이게 땅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 얘가 얘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다음에 얘는 지금 떨어진 건지, 안 그러면은 이 크레인이 내려놓은 건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얘는 지금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이게 위치가 높낮이가 다를 리가 없거든요. 처음에 들 때 이제 거의 비슷한 높이로 내리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안정적이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밑에 있고 얘를 위에 있는 걸 보면은 사고가 나서 얘를 끌어내렸는지, 안 그러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내려갔는지, 이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걷어를 가설할 때 전도방지공이라는 거를 설치하잖아요. 전도방지공. 그래서 전도방지공이라는 것이 전도방지공 이 어떻게 돼 있었나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기죠. 전도방지공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죠? 이 철근들, 이 걷어를 만들 때 이쪽 철근들을 미리 뽑아놓거든요. 이렇게 짧게 뽑아놓고, 이쪽 걷어와 이쪽 두 개의 걷어가 만들어지면 철근을 용접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철근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도 연결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도 아마 여기 보면 철근들이 이렇게 보이죠. 전도방지공 철근이 있었고,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이 있죠, 요거. 약간 L형강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게 까치발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얘도 이제 전도방지공 역할을 하는 거였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그런 게 작동이 안 됐죠. 상당히 큰 힘이 작용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좀 자세히 보이네요. 전도방지공 철근들이 양쪽 걷어를 서로 연결했던 철근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본 모습인데, 이쪽에 지금 9개 걷어가 가설되어 있었고, 요 마지막 요게 이제 9번 걷어인데, 9번 걷어가 어떠한 이유에선지 가설하다가 얘네들을 쳐가지고 얘들이 다 떨어지고 전도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고, 한쪽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아까 그 운전하던 사람이 다쳤다는 건 아마 이쪽일 것 같아요. 이렇게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달리도록 차가 돼 있었는데, 아마도 요게 떨어지면서 파편이 날아와서 아까 경미한 부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크레인이 당시에 이쪽에 한 대, 그 다음에 여기 한 대, 이쪽 교각 쪽에 한 대, 이렇게 해갖고 두 대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자, 여기 사진도 보면은 여기가 좀 잘 잡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종방향으로 바라본 모양이고요. 아까하고 비슷한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본 사진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들을 쭉 봤는데, 여기 이제 그 묶여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네요. 어디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자, 여기 걸려 있고 두 개씩 걸려 있고, 여기에 고리가 있죠. 고리에 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아마 다른 이유에서 얘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좀 깨져 있는 부분이 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추락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사진들을 쭉 살펴봤고요.
자, 이 프로젝트의 입찰 공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공사명은 시와 MTV 중 1-117호선 가로 열고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였고, 도로 신설이 1.36km 6차로 좀 넘네요. 고가교가 688m, 최대 경관장 150m. 요건 이제 FCM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가 80m짜리 지하차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 공사였고, 추정 금액은 960억 정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네요. 그래서 이 공사 현장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월곶 JC 영동고속도로, 월곶 1교가 있고요. 영동고속도로가 요 지방도 330호선하고 만나는 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는 여기 방산태교 요 교량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이 영동고속도로를 고가로 건넌 다음에 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를 개선하는 그런 공사였고요. 아마 여기가 이제 교량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드릴드 샤프트 시공한 게 보이거든요. 드릴드 샤프트. 요게 거리를 한번 재보면 단일 연타 교각이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재보면 약 한 45m 정도 나오거든요. 지간이 45m인 걸로 추측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재보면 얘도 마찬가지 45m죠. 그래서 지간 45m짜리 접속교가 있고, 아마도 여기 있죠. 여기는 지금 FCM으로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잖아요. 그죠? FCM으로 건너가서 여기는 지하차도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갖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요거가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홍보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C와 M2V 중 1-117호선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이렇게 해서 C와 M2V가 개발되고, 요 105신도시와 C와 M2V 다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가 필요하니까 그 도로를 만드는 현장인데,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서해안 우회도로를 연결, 이쪽 서해안 우회도로, 이쪽에는 서해안로 확장도로, 그래서 여기 교량으로 건너가고 아까 말씀드린 요거, 여기는 지하차도로 만들어지고 이런 공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뉴스에 아까 사진 볼 때 이제 크레인이 왜 한 개는 들고 있고 한 개는 내려놨고 이렇게 그 사진이 나왔었는데, 사고가 나서 한쪽을 내린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올라왔는데 이제 그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매우 느린 속도로 지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죠? 자, 이때 자 보시죠. 이거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 제 속도로 한번 보시고, 자, 무너지죠? 이때 이미 처음부터 그 전에 찍히지 않았는데 얘가 지금 자, 제가 속도를 보통으로 하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툭 치니까 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두루루루 떨어지는데, 자, 얘가 수평으로 얘를 들고 있다 친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수평으로 들고 있다가 친 게 아니라 얘는 벌써 이렇게 서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아까 이쪽 반대쪽 크레인, 저쪽 크레인, 이게 지금 고리가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얘하고 비슷한 높이에 들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얘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까 보니까 케이블이 끊어진 게 없고 마찬가지로 거도에 연결된 부분도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얘가 쳐가지고 지금 8번 거도를 치는 바람에 8번 거도가 뚝 떨어졌는데, 자,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를 좀 늦게 해서 보면은, 자, 스카이가 보이고요.
자, 이때 이미 얘가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죠? 떨어져 있었고, 서 있죠. 이 걷어가. 9번 걷어가 이쪽에 지금 이쪽 크레인이 들고 있는 부분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툭 칩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자, 보시죠. 툭 쳤더니, 자, 요 부분 보이시나요? 요 부분. 툭 쳤더니, 얘 이렇게 부러지는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얘가 그냥 전도되는 게 아니라 전도되면서 부러져 버리는 거죠, 여기가. 자, 다른 걷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옆에 걷어도 쳤죠. 그랬더니 넘어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이는 게 보이죠. 그죠? 꺾이는 게 보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장경강 걷어, 아까 지간이 한 45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장경강 걷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높이가 꽤 45m 정도면 아마 거의 2m 이상 될 거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강선을 당겨갖고 상당히 강하게 아랫부분을 강선으로 보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눕혀져 있을 때는, 그죠? 눕혀져 있을 때는 매우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즉 X축에 대해서는, 그죠? X축에 대해서는 강성이 매우 커요, I값이. 근데 Y축에 대해서는 강성이 매우 약하죠. 그래서 얘가 누여지거나, 그죠? 누여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각도가 생겨버리면은 얘가, 그죠? 얘가 부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부러지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되는 과정에서 그냥 부러졌다는 얘기죠. 자, 그걸 보면 얘도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합니다. 얘도 어떤 이유에서건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에 지금 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그죠? 어떤 이유로 얘가 이렇게 뉘어지면서 부러져서 추락을 한 거 아닌가. 그죠? 여기서는 얘를 들고 있었는데 아까 최종적으로 제가 이 고리가 상당히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이 고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고리가 얘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내려와 있거든요. 고리가. 자, 그래서 얘는 아마 나중에 내린 거 아닌가 싶어요. 사고가 나고 나서 나중에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마 이렇게 그 위치를 조정할 때 이렇게 약간 약간 각도가 뉘어진 거 아닌가, 뉘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부러진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뭐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전도방정이나 이런 건 이제 바람 정도를 막아주는 거지, 이렇게 어떤 물리력이 가해졌을 때 그걸 막아줄 수 있지는 않겠죠. 이게 조그만 철근들이 뭐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까치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걷어가 전도가 되면서 꺾였다는 그 가설을 이 공중에서 찍은 이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 유사성이 보여지는 게 이 부분들이 다 꺾였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안 꺾이고요. 자, 이렇게 얘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여기 다 꺾여 있는데 제가 좀 왜 여기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동시에 여기가 꺾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두께가 두꺼운 부분부터 얇아지는 구간이 아마 끝나는 데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텐던 배치를 하다 보면 아마 가운데를 최하단으로 텐던을 넣어서 여기를 많이 보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그 부분이 좀 단면도 제일 얇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그 로드맵으로 좀 제가 좀 봤거든요. 제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쪽에 지금 이게 그 올해 1월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한경관이 가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떨어진 경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경관이 가설되어 있어서
걸 보면은 대충 어떤 식으로 전도방지공이 돼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까치발도 있고 이렇게 철근들을 용접해놓은 부분이 보이고요. 크로스빔은 가운데 한 개가 있고 이쪽은 이제 FCM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추락방지막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뒤쪽에 이제 겉어를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대 뒤쪽에다가 이제 겉어를 제작한 거죠. 아, 교량이 있네요. 여기 이제 뭐 조그만 단경강 교량이 하나가 있고 요 단경강 교량의 교대 뒤쪽에다가 이제 제작장을 만들어서 빔을 찍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겉어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철근 뽑아놓은 부분, 요 부분 이제 아까 옆에 있는 겉어들하고 연결해서 전도방지공 역할이 아주 작은 힘에는 저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힘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보면은 텐던이 5개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4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겹쳐서 안 보이는 건가요? 아무튼 뭐 텐던 개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자, 이렇게 얘네들은 아마 거푸집을 타령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색깔이 조금 진한 색이고, 자, 그래서 구글 지도를 보면 여기도 이제 거리 재기를 해보면은 여기도 45m로 나옵니다. 그래서 45m 지간의 접속교가 적용된 것 같고요. 자, 요즘 장지간의 PC 빔, 뭐 PSC 거더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공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PSC 강선으로 보강이 돼 있는 거더들인데 장지간화가 되면 가끔 텐던을 당기는 과정에서 이제 횡만곡도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당히 길다 보니까 정밀하게 시공을 해도 살짝 이렇게 횡만곡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거치하는 과정에서 각도를 잘 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각도가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시방 기준이나 이런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번 사고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건데 얘가 이쪽이 높은 곳에 매달려 있고 이쪽은 지금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서 들고 있었는 걸로 보여지지만 얘가 이렇게 꺾여 있었다는 얘기는 아마도 어떤 위의 녀석은 강성이 약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었고 그래서 얘가 부러진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